방송 TV 로드쇼 시작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 핸드폰 바로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넣으세요. 예, 넣고 카닝 간 겁니까? 이렇게 예, 저희 우리는 이거는 리얼하게 방송하기 때문에 전혀 안 보고 방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 송가 선생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예. 천암 그 폐 수술 잘 됐습니까? 아직도 그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천암대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예. 앞으로 외국 여행 갈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사실은 주사를 맞고 갔는데도. 예. 탤런트 한 사람이 아프리카 갔다가 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그 첫 출연입니다. 우리 이름은 문상철 씨입니다. 문상철 씨고 일명 그 인터넷에서 문특콩으로 예. 상당한 그 활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특공- 박근혜 특공대 출신은 아닙니다. 박근혜 기자 특공대이지. 기자 특공대입니다. 예. 박근혜 최측근에서 활동하다가 예. 팽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팽이라기보다는 뭐 지멋대로입니다. 내가 뭐 그런 저 방송 보고 얘기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핵심 뭐 참으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그 출마 전에도 그 캠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또 무능함 그리고 내가 왜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는가에 대한 많은 심한 회의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걸로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우리 그 문상철 씨 일명 문특공 씨의 오늘 까는 솜씨 속 시원하게 까는 걸 한번 꼭 우리 좀 이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십시오. 방송이 초짜가 돼가지고 어떻게 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방송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방송이 좀 카메라에 익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예. 봐야 잘 나오는지. 카메라를 보시지. 카메라 보지 보세요. 마세요. 사회자 보지 마세요. 예, 사회자 알겠습니다. 보지 마시고 하고 우리가 날씨가 또 웃도리를 좀 벗을까요? 대화와 토론은 그냥 서로 마주보고 정경으로 하는 게 하는 좋습니다. 원래 정정하는 겁니까? 시청자의 시청자들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이게 위에 그 저기 아닙니다. 만지지 마세요.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이러는 게 머리도 책받침머리 해가지고 이러면 글씨비 보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 글씨비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제일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제일 멋있게 멋있어요. 이번에 이제- 카톡에도 우리 그 송가 선생의 이 진행하는 걸 올려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송가 선생에 대해서 정말 지금 손석희 형님인 줄 알고 정말 자꾸 그렇게 진짜 연락을 상당히 뭐 손수구 다음으로 뭐 지략가라고 이렇게 통하는 걸로 돼 있던데. 어떻게 풍수지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공부하셨습니까? 평소 공부지 그게 무슨 공부를 따로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천리라고 대단하십니다. 혹시 삼천리라고 자, 아세요? 삼천리? 우리 이제 방송에 들어갈까요? 예, 그러시죠. 오늘 먼저 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시죠.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정적 해체 그리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하겠다라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핵심 요지입니다. 예. 자,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는 이미 첫 번째부터 계속 예고됐던 부분이고요. 예. 뭐 저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예. 이런 의도가 담겨야 된다, 이런 사과가 담겨야 된다, 뭐 숱하게 많은 주문이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뻔하게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예.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여야 논평과 관계없이 예. 이 까방송의 기준으로 예. 저희들이 논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여야와 관계없이 예. 상당히 국민들에는 충격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완화시켜야 되는데. 아니죠. 그건 이제 후속 다시 뭐 어떤 뭐 계획들이 나올 텐데, 그거보다는 10,000명 이상이 되는 어느 한 조직을 해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오늘 담화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뭐 담화는 사실은 그 내용보다는 예. 앞으로 또 다른 사과를 위한 이런 절차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 감성에 호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저기 문특공 선생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 대통령의 진정한 눈물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이 뭐 해수부 저를 보지 마시고. 해수부라든지 예. 경찰청 뭐 해체 이런 논의는 예. 단순하게 예.
그냥 뭐 일관되게 생각하는 걸로 예.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여러 앞을 더 내다보고 예. 그 많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까지도 챙기면서 생각을 해내야 할 사항이지 이걸 뭘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은 잘못된 자, 오늘 핵심이 바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격 해체. 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격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 송가 선생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요. 예. 그 대통령의 사과가 예. 일부 뭐 국내회의 때도 있었고 이거 예. 한 3번째쯤 되는데요. 예. 물론 현장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예. 영문이 없는 마지막 사과라면 예. 잘못됐습니다. 100%. 이거 까야 됩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비슷한 사과 또 진정성이 섞인 아마 이런 사과는 수신할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니까. 예. 자, 그러나 이 내용 안에 아까 예. 우리 정경씨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적어도 한 13,000명쯤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13,000명의 인력이 한순간에 대거 이동을 해야 되는 예. 해양경찰청 폐지다. 예. 좋습니다. 폐지하고 안 하고는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바다의 제독이 되겠다. 해양경찰청장이 되겠다. 아니면 예. 바다에서 뭔가 꿈을 이루겠다는 예. 고등학교, 꿈나무들. 중학교 꿈나무들이 예. 모든 꿈을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예. 이 아픔은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고 지금 발표한 거 아닌가? 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건 우리 안타깝게. 저기 문득공 선생, 자,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뭐 경찰청 정말- 해체에 대해서. 아이 잘못된 거죠. 예. 왜 잘못됐느냐? 예. 우리는 국가적으로 예. 삼면이 바다로 이은 반도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기 반도라는 화면을 것은 보세요. 페니슐라라는 자체가 예.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지형적 요건을 가진 나라에서는 예. 특히 바다의 보고가 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갖다가 한순간에 어떤 잘잘못의 사건에 의한 불감증에 아니한 생각으로 안전행정부 뭐 이런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뭐 맡아갖고 뭐 하나 부속적인 차원에 구속되어준다? 이건 아니죠. 지금 당장 인터넷에는 해양경찰청 취소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험생들이 대혼란을 그렇죠. 겪고 물론 있는데, 이제 예, 후속 조치는 뭐 조치는 나올 텐데 예, 그게 단순히 가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좀 지금 바로 세월호 이 문제가 예, 예. 현장 경험이 없고 현장에 터득하지 않았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접수가 되니까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만약에 이런 정책을 정하돼서 이만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밑바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저 아래쪽에서 어떤 문제가 이까지도 간파를 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대책만 세월호 가지고 되는 게 참사와 아니고. 관련돼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안 됐죠, 관련된 아무도. 수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먼저 졸속. 졸속으로 하게, 해경 해체와 안행부와 해수부도 사실상 해체를 하겠다고 밝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졸속이죠. 졸속이라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체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 정부는 뭐 지금 송가 선생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까? 저는 단순 해체가 아니고 예, 적어도 내가 대통령이다. 예, 내 스스로가 먼저 나는 누구로부터 이 정도의 어떤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예, 지금 현재 보니까 보고받은 바가 이게 엉터리고 저게 엉터리다. 예. 그래서 나는 이놈을 쳐야 되고 저놈을 쳐야 되고 이 문제가 있길래 이 부서도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치는 게만 문제가 적어도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순차적으로 예.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싸그리 정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래야 되는 거지 뭉뚱그려서 하면 이게 국민들이 자꾸 감정을 갖고 자꾸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 이게요. 결국은 이번 사건 관련돼 가지고 모든 책임을 해양경찰청에서 다 지고 있고 해양경찰청의 책임이라는 하나의 뉘앙스를 풍기지 않겠습니까? 그건 좀 무능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들 관련돼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은요. 해양경찰청은 이 몇 명 미꾸라지 노는 새끼들 때문에 이 해체 수준을 뻗는다 그러면 지난 60여 년 동안 해양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와 활동한 게 많습니다. 인민의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그 산크리 어선들이 서해 앞바다를 지금 완전히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해양경찰의 조직들을 보다 더 확고하게 좀 발전시키는 견고한 조직으로 만들 상황 아니고 이런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해체를 시킨다. 이 자체를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도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특공 선생. 정말 이게 뭐 해경이라는 자체가 예. 뭐 해병대도 있고 해군도 있고 예. 나라를 지키는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예.
해경이라는 특수한 임무를 또 지닌 예. 어떤 우리 어민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예. 국민 차원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안전장치들, 가이런심 해체에 따르는 수순을 어떻게 밟을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여 만에 예.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해체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오늘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떠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아랍에미리트를 떠나는 거는 국가적 이유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익 선양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대통령의 발상에서 해경을 해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다고 봐요. 예. 적어도 그 안에 적어도 아이디어맨이 됐든지 아니면 수석이 됐든지 싱크탱크가 부족합니다. 아니 이제 오합지졸에서 이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의견이 모아져서 적어도 이게 국민들에게 충격적 요법이 되겠다. 아마 이 결론 하에 나왔을 텐데요. 그렇겠죠. 자,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해양경찰이 하루 이틀의 경찰이 아닙니다. 예. 공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맞습니다. 역사가 살려야 될 공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없애겠다 이러면 그럼 앞으로 내가 생각에는 해경만 아닙니다. 예. 전 부처가 다 공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다면 국가개조 진짜 하는 건 전 부처 다 없애야죠. 이번에 관련돼가지고 박거락은 함부로 뺏는 게 아닙니다. 총리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죠. 국무총리도 물세를 받고 그랬는데 그럼 국무총리실도 해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해야죠. 해체해야 되죠. 예. 청와대도 해체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청와대 해체해야 됩니까? 모든 부서 다 사거리 새롭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청와대 해체해야 됩니까? 청와대 해체라는 국가적인 어떤 큰 이 잘못한 뭐 공권 이뭐 자꾸 화면 보고 법적인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좀 평소에 술을 그런데, 마시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본 방송에서 이제 정말 조금- 자꾸 나라의 어떤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죠. 제대로 까세요. 정해야 됩니다. 이제 약간 이제 애국자 스타일이라. 잠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직설 좀 달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 하야 소리라든지 태진 소리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 조직체 청와대를 해체하려고 하면 청와대 해체하면 누구를 해체해야 됩니까? 국가 조직을 해체하는 거나 마찬가지 없어지라는 소리 대한민국이 예, 예. 대한민국이 왜 없어져야 됩니까? 그 잘못된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좀 아니, 이해가 잘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좀 의견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이 방송에 왔으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예. 우리가 뭐 간피하다 맞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는데, 예. 어느 한쪽만 떼어내서 정리한다고 그들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머리부터 하드웨어까지.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문제인데 암 세포가 다 퍼져 있어요. 어느 다시 한쪽 데이터베이스 뜯어낸다고 다시 넣어요. 그럼 뜯어내면 그거 또 살아난다니까. 예. 국가 개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국가 개조의 근본이 아니에요. 국가 개조란 건 적어도 안행부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고 해수부는 몇 년 며칠 어떻게 한다. 자, 지금까지 그 해경의 공이 10개인데 얘들이 쌓아온 공이 결국은 이번에 터진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보니까 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이거. 이 게놈 뭔가 프로젝트, 이렇게 인간 좀- 게놈 프로젝트하고 비슷한 개념. 역사의 평가를 받고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우리 오늘 그 문덕경 선생은 평소보다 톤이 굉장히 방송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톤을 지금 아주 아낍니다. 아니, 전에는 이제 우리보다 강했는데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기 좀 약간 뺍니다. 지금. 방송도 보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게 물론 뭐 이제 그 저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그 참모 지금 핵심 분의 어떤 부실장도 역임하셨고 또 신문기자를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 커피 한잔 하기 전에 들어올 때 그 마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야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국민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자꾸 예, 대통령 뭐 선거하고 국가에 뭐 현자는 어떤 그걸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현자는 이렇게 예, 했습니다. 충신이 되려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하는 충신이 아니라 까고 뒤엎고 꼬집고 어려운 말에서 내 목이 날아가야 될 정도까지 이런 충분을 해야 나라가 단소리가 제대로 되는 거죠.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선소리 하세요. 왜 나를 자꾸 다운시키려고 그러고 왜 국민적인 분노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발언을 합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마세요. 제가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인 국가에 아니고 있는 국민의 뭐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하세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자, 자, 조금만 이제 만약에 좋았다면 바람입니다, 사실은. 예.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해경이 어떻고 해수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를 컨트롤하는 대통령 바로 밑에 총리가 물론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저번에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총리를 보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각 아닙니까? 대통령을 본 청와대도 있어요. 수석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질책이 가고 예. 차선책이 예. 해경을 뭐 해체하든지 해수부를 해체하든지 아, 아니면 글쎄, 이런 단계적 그걸 내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고에 대한 수도 되지 않은 상태고 책임 규명도 안 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정적 해체를 발표하고 그런 부분들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시점까지는 예. 남용이라 보고요. 예. 이후에 새로운 어떤 또 무슨 대책 마련이 대책 마련이 나왔을 때 예. 진정한 그 암적 존재는 뽑아내고 예. 제대로 진짜 국가에 충성을 했던 공무원들은 예. 어디를 수평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 어떻게 예. 수술하는지 조금은 더 두고 와야지. 메스를 뭐 어떻게 그때 짚고 만약에 묻느냐에 안 따라 된다면 달라질 그때 수 있으니까. 가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가야죠. 제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제대로 가야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가야죠. 자, 잘못된 길을 이거 가는데 지금 잘못된다고 이제 못하면 안 되죠. 간피아들, 관료 마피아들. 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송가 선생이나 저나 매주 이 간피아들 접시에 빠뜨리가 뒤지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손 받고 죽으라 그러던데요? 오늘 이 대통령談話에서도 간피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최초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마자 저희들이 이 방송의 첫 방송에 했던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국가재난처 신설이라든지 신설에 또 간피아 척결이라든지 척결해야 그 다음에 안전점검 매번 안전점검해야 되고 소위 이 참사 터지자마자 이 팽목항 그쪽 인근의 물살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청계장을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이런 분들인데 현장을 제일 그런 본 사람들이 하나의 제일 현장을 체험자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제일 이루지 잘 알죠. 않고 하다못해 임진왜란 때도 우리 이수진 장님께서도 그 저기 명량대전이라든지 각 노량진. 개척 직접 와서 하기 청문을 위해서 해서 네. 거기에 있는 어민들을 핵심을 그 정보 어떤 물질 정보 요원으로 해가지고 다 다 그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전례와 사례가 있습니다. 예. 하다못해 이 전문가 놈이라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물이 어떻니 잠수가 어떻니 이빠이 짓거리 소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비판 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제가 죄송한데 네. 그 고향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난 게 제가 바닷가입니다. 예, 뭐 저도 바닷가시잖아요, 그죠? 예, 어릴 때 저희들이 바다가 돌아가는 현상들을 잘 보면 예, 어느 날 갑자기 묻혔다가 예. 바다가 더 깊어졌다 이런 예. 것들을 해수욕 하면서 숱하게 느낍니다. 예, 자, 이걸 현장에서 직접 살아보지 않고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배가 빠졌는데 배가 15도 기울었을 때 매뉴얼에는 15도는 뭐 예를 들어 탈출 안 한다 이래도 예. 현장에 봐서 위급하다 그러면 그 사람 탈출하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현장 경험인데 예, 이런 무경험자들이 예. 정부의 요소요소에 다 박혀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쓱아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제일 이야기할 때 선장이 똑똑해야 배가 똑바로 간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고가 항해사, 성장, 뭐, 사고가 간 거예요. 뭐, 변칭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해설이 되겠습니까? 감독하는 해양경찰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이따위 것들. 그렇죠. 이거는 사고는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죠. 이건 틀림없는 인재.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담화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사고가 수습이 되지 않은 마당에 사고 수습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언급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결과 없는 얘기를 하면 어차피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이고 예. 시민단체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적 문제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예. 적어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 예, 지금 발표가 장황하게 예. 20분, 30분 이 개념이 아니고 예, 그 발표를 보고 진짜 국민이 궁금해한다. 예, 기자도 한번 국민적 시각에서 물어본다 그러면 예. 지금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예. 왜 해수부를 예. 왜 해경을 예. 이렇게 물으면 이렇다 저렇다 뭐 하면 조금은 국민을 지금 이해시키는 게 예. 진정성 사과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해예요. 국민이 이해를 해야 다음 얘기 진실을 믿을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 담화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인터넷상에서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눈물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과 소위 해수부라든지 해양경찰의 해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떠옵니다. 소위 말하자면 개인적인 감정의 변화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소위 지금 즉흥적인 한 달 만에 이런 식의 발표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한다고요? 다 그렇게 같이 공감할 것 같다고 우리 정병철 기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기자 아닙니다. 까는 겁니까?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우리 네. 이제 정경씨 잘 물었는데, 이게 사실 우리 방송에 좋은, 이게 양질의 방송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세월호 처음 터졌을 때, 모든 방송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저희들은 이미 국가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비슷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맞습니다. 먼저 내놨어요. 노란 옷도 입지 마라. 예를 들어. 남이 보기엔 미친놈 저 새끼들이 무슨 뭐 노란 옷을 입지 마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 현장에서 노란 옷 입고 설치고 다니면 저놈이 공무원인지 다 했는데 일은 안 하고 사회 분란만 일으키는 요소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라면을 처먹는 장관이라든지 또 와가지고 또 뭐 감사국장이라는 양반 와가지고 안행부 금방 또 사진을 찍고 자빠지고 놀고 자빠지는데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 이 썩어 빠진 인간들 때문에 또 해경 간부 중에서 이 배를 제대로 함정을 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소위 말하자면 국가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거는. 해양경찰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행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탓입니다. 대통령 탓인데 이걸 국가 권력의 기관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기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호를 맡길 선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지지했던 우리 문특공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아직은 뭐 요 선에서 어떻게 사후 수습을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보고 정말 제대로 된 결론이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아마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분들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그 문특공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이래. 저희들이 사실 방송을 여러 번 하면서 느꼈던 점이 울고 안 울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울어도 아니라 막 땅을 쳐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정병치 씨가 계속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데 한 집안의 책임은 아버지고 나라의 책임은 뭐 대통령이 오늘 뭐 자기가 뭐 결국은 책임을 다 지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물론 민주주의다 보니까 잘잘못에 대해서는 선거가 심판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의 편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원히 묻힐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오늘로서 내가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 여러분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제2의 심판 논리입니까? 제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내가 재신을 받든지 뭐 이런 국민이 구원을 하든지 그렇죠. 국민이 심판을 하든지 그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국민들이 쌓아왔던 분노가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안에 진정성이 있구나. 그걸 보고 국민들이 조금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이 시점에서 못 돌아가고 전부 중간에 다 걸려 있는 게 지금요. 자,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좀 넘어가면 지금 구원파 유병헌 회장도 국가 공권력이 유병헌 회장도 지금 현재 체포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구원파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금수, 안성, 금수 그쪽에서 지금 뭐 경찰 병력과 많은 정보 요원들이 배치한 상태에서 유병헌 회장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또 근거하기 위해서 많은 첩보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 공권력이라는 데가 이쪽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한데요. 요 말씀 전에 잠깐 생각이 났는데 지난 역사를 보면 해양경찰청이 오늘 폐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다음 정권에서 살아나지 말한 방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깐 이 조사 중에 우리 해경보다는 사실 이제 주무부처인 해수부를 보면
1955년부터 지금까지 6번이나 딜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이름이 계속. 이름도 뭐 해무청에서 무슨 뭐 농림부 수산국 수산청 뭐 이랬다가 계속 바뀌어서 와서 이명박 정권 때는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새로운 어떤 조직이 또 나온다 이러면 이 간피아는 수장돼 있는 거지 맞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거. 아주 그 얘기를 직접 잘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 간갈 것인데요. 지금 문의만 바뀌어가지고 소위 걸레가 아무리 빨라도 걸레입니다. 그렇죠. 걸레가 행주가 되지 않습니다. 수박에 줄 끊는다고 호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조직 하나가 소위 해체한다 해가지고 이 13,000명의 요원들, 자 직계 가족들 포함해서 1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어디로 갈 거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 해체한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빼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 집단들도 전부 다 정부 산하기관 조직에 다 편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해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적인 충격요법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이제 부처는 물론 이제 그 현 이제 대통령에 따라서 예. 의도대로 청을 바꾸거나 조직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예. 뭐 숱하게 변화 왔는데 예, 과연 해경을 폐지하고 예, 해경 조직이 경찰청과 다른 이제 독립청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면 예, 그 새로 생기는 조직들이 현 조직이 수평 이동한 상태에서 예, 우리가 말하는 21세기에 예.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조직을 거듭날 수 있느냐 이걸 한 번도 진단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보고 신라 시대의 지금까지도 해양 강국을 자처했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백척간두에서 구한 게 이수인 장군, 바다에서 대한민국을 조선을 구했습니다. 그 조선을 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의 그 민족적 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수부 해체에 관련돼 가지고는 문제는 비판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아무런 대안과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월호 참사 한 달 만에 정적적인 해수부라든지 해양경찰청이나 안행부 기타 등 간폐와 조직들 소위 일명 국가조직기관을 정적 해체한다는 것은 이건 아까 경제적 권력 남용이 아닌가. 적극적이고 인기적이고 충격적인 국민들에게 소위 말하자면 분노의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수준으로 이제는 안 통하죠. 국민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게 모든 행정적인 시스템이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아주 이게 지금 시스템이 완전 소위 말 개판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시 했던 말 돌아오시면 지금 그 금수원 있는 그 유병헌 회장들 측근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당장 삭스를 해야죠, 당연히.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공권력의 힘이 정부가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죠. 소위 경찰 특공대 그리고 군을 투입했으라도 당장 그 일가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와 관련돼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종교하고는 관계없죠. 이건. 아니 지금 저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인이라 그러면 예. 적어도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국민에 반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고 예. 또 국민의 본인들 얘기로 어린 예. 양을 이끄는 구도자의 어떤 선구자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TV를 통해서 보거나 뭘 이런 거 보면 그거 형편없는 놈이에요. 그거. 당장 잡아 들라야죠 그거요. 아니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300여 명이 목숨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청해진 해운을 실질적으로 소유자잖아요. 지휘하면서 업무상 예. 배임 횡령, 조세 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헌 회장과 그 아들을 그 수사하겠다는데 이전에 정파가 있죠. 세모에 대한 그 오대양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돼가 수사를 하겠다는데 구원파 종교 신자들이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 불사항쟁을 치르겠다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이 멈춰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뭐 일부에서는 제2의 용산 참사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뭐 다른 이야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 한번 보라고요. 예. 공권력이라는 게 우리 아들 딸도 전경 가 있고
예. 군인 가 있고 예. 여러 사람들이 예. 법 집행에 앞장서기 예. 위해서 나라를 예.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 예. 집단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걸로 못한다. 옛날에 종교 문제는 방송까지 쳐들어가서 피켓도 말만 지키면 다 된다는 걸로 예. 다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뭐 언론사 출신이다 보니까 언론의 이제 3대 뭐 건기사항들 있잖아요. 예. 사실은 뭐 장애인, 뭐 종교, 뭐 예. 어디 한쪽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현행법상 예. 공권력이 왜 침투돼야 되느냐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뭐 학창시절에 어째 뭐 데모를 하고 앞자리에 대해서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이럴 때는 군이 자극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억압을 하거나 이런 역사적 아픈 역사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현재 유병헌 일가 그 친척들은 이미 구속된 그 간부들로부터 피의사실이가 이런 것들이 이미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 있다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배임 행령 이렇게 됐다면 공권력이 종교를 앞세워서 뭐 인의 장막을 치고 막는다고 해서 그냥 보고 있으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보다 더 큰 종교가 기독교가 불교가 다 들어일고나면 어떡하려고? 내란이죠, 내란. 지금 이 한마디로 공권력이 이 검수원 앞에서 조롱당하는 기분이에요. 국민을 조롱하네요, 있습니다. 국민을. 조롱하는 거죠. 공권력이 무너지면 소위 말하는 권력의 처음 보는 공권력입니다. 우리가 80년대에 이제 우리 문특공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70년, 67, 70년 세대고 다 이러지만 당시에 군부 정권 시절에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왜? 정권을 잡은 자체의 전통성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인정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투쟁에 대한 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됐습니다. 대의명분을 내세울 요만한 그런데 근거지 있었죠. 그렇죠. 아까 방금 이제 우리 문특공 선생님께서 지적했던 용산 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용산 참사와 이 문제는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물론 애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건 애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은 300명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장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 속에서 한 명도 구출을 못했습니다. 그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헌 일가의 공권력이 조사를 한다는데 신도들이 막고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은 종교와 소위 유병헌 일가에 대한 비리는 전혀 다릅니다. 부원파의 종교는 인정해주되 그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유병헌 일가의 잘못된 행위는 이거는 신도 용납하지 않을 부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뭐 신흥종교인지 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이다다 신흥종교다 뭐 기존 종교다 많이 나오는데 종교는 분명합니다. 그 행동의 자유하고 종교적 행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달려요. 이분들이 지금 뭐 이분 아니 저분들이 헌법 제20조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뭐 보장 안 해줬나요? 그 종교를 빌미로 기도할 거 다 하게. 아니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범죄 동조하는 동조자요. 종교가 아니고. 국법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승력이 없죠. 그렇죠. 대한민국 재법권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청소년들은 지금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민들 지금 한 그 권력자를 보십시오.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소위 시민단체들, 제야단체들, 좌파 세력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고등학생들이 박근혜 퇴진을 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은 촛불을 든 약 200여 명을 연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잘하면서 왜 실질적인 그렇죠. 문제 그런 참사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권력을 제대로 투입을 못합니까? 그 공권력을 투입하고 나서 잘못된 법을 저지르는 시민단체라든지 있다 그러면 그 역시 과감하게 권력의 힘을, 공권력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도 유병헌 씨의 그 장인 되신 분이죠. 예. 이 구원파의 이제 예. 최초가. 예. 그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고요. 예.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예. 뭐 87년도입니까? 그 오대양 사건이 터져서 사회적 예. 문제를 일으켰고 또 97년에 세모가 다 부도까지 냈어요. 예. 자, 저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유병헌 씨가 적어도 구원파에 예. 뭐 자기들은 교주는 아니라지만 예. 그래도 초항을 받는 인물이라면 예. 공권력에 들어가기 전에 나와서 자수를 하고 스스로 감옥을 가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뭐냐? 예. 97년도에 그 세모가 부도가 났을 때 예. 99년도에 법정관리가 들어갔습니다. 예. 당시 채무가 2245억 원. 예. 그걸 갚는다고 1115억 원을 출자 전에 갚았어요. 배차라 누번 게 뭐냐면 1100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탕감해줬다고 이거. 상감유라서. 그 탕감해놓고도 예보에 140편 빚도 안 갚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앞에 떳하게 종교 허를 쓰고 뒤에서 공권력 당장 잡아달라야 되는데 저 특공대 풀어가지고 잡아달라야 돼요. 메시아라는데 뭐 어떡할 국민의 거예요? 혈세를 빨아먹고 오늘날 이 짓거리를 해놓고 사람이 300명 죽었는데 죄값도 안 받겠다. 도망가봐 어디로 가겠어. 이러니 나라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요. 나오기 자, 전에 지금 죽여버려야 되죠. 신도들이 인간 바리케트를 치어 있습니다. 찌어봐야 배력이. 신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신도들은 안전과 뭐 공권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을 위해서 신도들, 그러니까 그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권력 투입을 망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설득이 최후의 뭐 이거는 지금 인질극이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 방청객으로 온 것 같습니다. 참여자 온 게 아니고. 방식이 아니 그러니까 뭐 인권 사각지대에 뭐 놓였냐 아니면 뭐 인간 바리케이트냐 이런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자기 교주를 하나 보호하려고 인해 장막을 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인해 장막이라는 건 그런 데 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이 안성과 가깝다고 해가지고 구원파들이 이게 뭐 집으로 쳐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상당히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돼가지고 말을 아끼고 또 구원파와 관련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상당히 말을 아낍니다. 경찰 특공대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헬기 몇 대 띄워갖고 로프 타고 내려오면 그 진입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는 뭐 문제가 아니지. 검찰도 물론 이제 뭐 서투고 뭐고 놀란 게 뭐 보고 놀란 듯이 이게 선호수면 놈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큰 문제가 생겨서 이미 사건이 저도 유병헌이 구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예. 여론 조성을 해서 유병헌이 도망갈 분위기를 만들어줄 게 아니고 유병헌 회장이 이런 방송이나 물론 뭐 사전에- 보고 있겠어요. 사전에 보고 있면서도 이러고 그렇죠. 있는 순간에 잡아들 그게 시스템을 더 만들어 놓고 기록하고 있어야지. 잘못됐다는 거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병헌 일가의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의 최고 책임자, 최고 권력자도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가지고 박 대통령이 언제 누구로부터 몇 시에 어떤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때 정부 청사에서 노란 잠바를 입고 소위 정부 유치원식에 있던 그 모인 대책회의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정부가 최고 책임자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대책회의가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검찰, 경찰, 유병헌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도 직접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만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줄줄이 다 체포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 우리 송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자,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성숙이 됐어요. 현 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를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물론 국가기관 중에 소통하는 이 과정은 정보가 있고 첩보가 있고 뭐 비밀이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정결상도 있어요. 뭐 부총리가 해야 될 거, 총리가 해야 될 거, 장관이 해야 될 거, 뭐 국장이 해야 될 거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결국은 조만한 일, 큰 일 딱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혼자서 어떻게 보호 처리를 단계 하냐고요. 시스템이 문제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깨졌고요. 그렇다 이러면 이번 깨진 시스템 하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총리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고 장관으로부터 어떤 물론 못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다 이번에 정리하겠다. 자. 야당도 박수 치지 그러면요. 무조건 미국은 이렇답니다. 대통령이 제일 높으죠. 예. 예? 일개 제가 행하고 있는 이 길에서는 폴리스, 교통경찰관이 최고 법 집행관이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위반한다든지 장관 위반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다, 민주주의다, 뭐 실컷 다 갖다 내놓고 자유는커녕 반민주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안전불감증의 최대의 보루에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의 부분들에 책임진 부분들을 얘기하냐면요. 자, 학생들이 탔습니다. 학생들이 탔던 누구보다 때는 안전하게 더 해줘야 돼요. 선장이 운행을 했습니다. 선장이 운행하도록 허가를 해준 데가 해양경찰과 해수부입니다. 그러면 그쪽 자들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사고 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다 책임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전 외신들도 사상 초유의 사건,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잔혹한 사건이고 창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살았던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 망가뜨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단지 해양수산부라든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의 해체를 하실 게 아니라 어제 명동 성당에서 밝혔던 제 탓이요. 대통령께서는 3번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제 탓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솔선수범 이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조사반에 서면 조사를 받았으라도 그 다음 이 수순에 대한 처벌들, 공직자들의 처벌들, 간폐하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대통령의 조사와 아까 대통령의 눈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금 문특공생께서는 상당히 지금 눈가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찹찹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돌아온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현지에 있을 때 최고의 이슈가 세월호 사건밖에 묻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저 방송 보면서 화면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여기 와서 정말 이런 관점에서 한미 우호 뭐 이런 걸 논할 때도 아니고 일단 내치 우리나라 이 안에 수습부터 더 잘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손가 스님께서 이제 마무리. 아니 제가 이제 뭐 극도로 흥분했습니다만은 흥분한 이유가 바로 다른 거 아닙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현장 경험 있는 출천한 장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극도로 흥분을 했는데요. 자, 농사 짓지 않는 놈 보고 농사 지라 그러면 변아문지 모릅니다. 물에 아무런 해박한 지식이 없는 놈이 물에 들어가면 그놈이 민물고기인지 바다고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좀 쉽게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놈이 가서 처박혀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요. 노란 옷 입고 폰만 잡고 라면이나 퍼마시고 그래 다닌다고 알아주던 시대는 끝났어요. 맞습니다.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소위 말하자면 노브레인들. 뭐 이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행신이 외신이 사시 합격에 앉아가지고 볼펜이나 부르면서 현장 경험 없는 자들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방금 손가스님 얘기를. 바다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소위 해양수산부라든지 해경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창피합니다. 소위 지나가는 개가 빠졌을 때 개 한 마리를 어떻게 구출할 수도 없는, 구출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 자기 자식이 물에 빠지면 아마 119 신고부터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현장 경험이 없는 노브레인들. 정말
정부가 해체하기 전에 스스로 발벗고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아마도 크나큰 국민적 저항에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짝짝짝 하지 않고 개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개한민국 깨갱깽깽깽 이랍니다. 대한민국 깨갱깽입니다. 2002년 프라이드는 그럼 다 어디 갔습니까? 그 프라이드를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지금 세월호 참사 터지자마자 계속해서 대한민국 개조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도 개조돼야 되겠죠. 이런 방송 저희도 하기 싫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까는 거 저희도 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상철 씨, 문특공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깐다 했을 때 아까 눈시울이 붉혀지고 마음이 아주 참담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방송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돋보기 좀 관리 잘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원파, 세모, 좋습니다. 유병의, 좋습니다. 자, 유병헌이 아니더라도, 이제 마지막 남았다는 나라의 공권력, 검찰까지 무너지면, 나라는 개판이 5분 전입니다. 자, 보십시오. 공권력 이미 이전에 유병헌이 나와서 당연히 자수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가 깨지면 국민저항이 검찰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법조계, 검찰로부터, 경찰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한둘입니까? 그 감정은 공권력이 때문에 도저히 못했지만,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표출된다 그러면 나랑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의사회 구현, 난리가 나죠. 해치는 것만 가지고 안 누구를 되죠. 믿고 사라고. 오늘 또 지금 KBS 가가지고 KBS에서 이런 KBS가 국가 재난방송체로 자체하고 이 권력의 힘을 지배받는 길사장 물러났어요. 쪽팔리게 하지 말고 물러났어요. 보도본부장이 청와대 케이프스를 흘리지 않나. 이런 개판, 소위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얼른 무너졌고 공권력 무너졌고 대통령의 근위 무너졌고 기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마당입니다. 저희들이 방송 초기에 기레기 수탁 얘기했잖아요. 현실로 따고 왔잖아요. 기레기들. 네. 이 기레기들, 이 인간 기레기들, 이를 어찌할 거예요. 역시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 저희 세 사람도 신문기자 출신들입니다. 에이. 신문기자 출신인데 오늘 정말 그런 작태를 보고 다시 우리가 현장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매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개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여기서 잡고 투닝을 합시다. 튜닝을 해야 됩니다. 김용환 선생님 잘 들으세요. 네. 코리안 투닝. 자, 오늘 이 시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갑니다. 1박 3일이라는데 예. 그 짧은 시간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가이 됐고 진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통령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오늘 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들어와서 진국인지 아닌지 제대로 국민들의 여론을 심판해서 그 공무원들 다 차단해야 됩니다. 봉투 받아 먹은 놈, 술 받아 먹은 놈, 다 개네! 잘라내야 된다, 이거. 자, 마지막 그 멘트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특공 선생님.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서로 나라 위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빠른 소리 정확하게 하고 좋은 소리, 진국 소리 골라가면서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다시 하지만 우리 문특공 선생님께서는 패널로 참가한 게 아니고 방청객으로 참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주제가 상당히 약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했던 분을 여기서 막 까니까 네. 우리 방송에 대한 이 핵심 포인트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갑니다. 막 대통령이 아니고 뭐 좌우도 없고 상하도 없어요. 저희 알겠습니다. 방송은 절대 보수, 좌파, 진보 그리고 위쪽도 아래쪽도 위쪽도 옆쪽도 아닙니다. 오직 전진입니다. 전진 방송.
오직 국민들의 속을, 막힌 속을 까주는 오직 성역이 없는, 취해법권이 없는 까방송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우리 2주 만에 출연했던 송가 예,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자, 마지막 제가 이제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같이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예. 마이크를 달고 두 개로 한번 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 첫날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까왔습니다. 깐다고 세상 만사 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저희들이 아무도 예상 못했던 제안도 했고 또 그 아이디어도 제공했고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는지도 다 봤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왔고요. 그 안 해왔던 것들이 오늘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까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정병철 씨가 사실은 제일 잘 까는데, 이제 메인으로서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조금 자제하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는 한번 제대로 한번 까도록 사회를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지금도 아직도 바다에서 실종돼서 찾지 못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도 멀리 가지 않고 다 구조가 돼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시다. 자, 우리 문특공 선생님께서도 자,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방청객이 아닌 패널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세상은 항상 뒤집어집니다. 좋은 세상 오는 날 기다려 보세요. 됐습니까? 자,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알고 옳고 그른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그 진실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